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장중에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증자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증자라는 것은 뭐냐면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하는 거예요. 증자를. 그런데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뭐 증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주주가 담보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증자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이 증자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학문적인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 투자자가 생각하는 증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증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증자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크게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고요. 이 무상증자는 그냥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죠.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건데요. 이 공짜로 주식을 준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일단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무상증자는 공짜로 주식을 더 주는 거예요. 네, 공짜로 주식을 더 주는데 사실은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주식을 준 것만큼 주식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주식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상증자를 하면 무상증자가 호재라고 그래가지고 막 상한가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무상증자가 좋은 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주식의 어떤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아져요. 유통 물량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예전에는 굉장히 호재로 여겼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무상증자가 어떠냐면, 그러니까 실전 투자자가 느끼는 게 어떠냐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상장한 주식을 팔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식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기간이 있어요. 무상증자한 주식이 상장돼서 내가 팔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무상증자를 일단 딱 발표를 하면 호재라고 생각돼서 주식이 올라가. 그리고 자기의 그 계좌에 있는,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 주식을 5,000주 갖고 있어요. 그럼 5천만 원어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상증자가 딱 발표하게 되면 일단 나는 마이너스 2,500만 원이래. 1대1 무상증자를 발표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토탈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주식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단 내 계좌는 1대1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단 내 계좌는 마이너스 50%가 찍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나요? 마이너스 50%가 찍힌다는 말? 아니, 어차피 나머지 무상증자 물량이 나중에 내 계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 빵원이 된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무상증자 이해하겠다 777, 이해 못하겠다, 이해하겠다 111, 이해 못하겠다 222.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왜 내 계좌에 마이너스 2,500만 원이 찍혀서 마이너스 50%가 찍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222, 아니다 난 이해했다, 그 정도는 이해했다 111. 다시 설명을 하면, 내가 현재 만원짜리 주식을 5,000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 원래 본전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무상증자가 딱 발표가 됐어요. 1대1 무상증자. 그러니까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준대. 한 주를 더 공짜로. 그러면 일단 그 무상증자가 발표 나는 순간
무상증자가 발표나는 순간 나는 내 계좌는 마이너스 50%가 된다고. 2,500원이 된다고. 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다고. 난 설명 엄청나게 쉽게 한다고. 다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난리가 나요. 왜냐? 갑자기 나한테 주공님 무상증자 이거 호재 아닌가요? 근데 제 계좌가 갑자기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죠.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면 마이너스 50%가 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만 원이에요. 만 원인데 이거를 무증을 해서 한 주를 더 주기로 했으니까 그게 그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 거겠죠?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신 걸로 할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뭐를 잘 못하냐면 마이너스권에서 매도를 하는 걸 잘 못해요. 마이너스권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50%가 된다니까요.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걔가 10% 올랐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40% 구간인 거예요. 마이너스 40% 맞죠? 마이너스 10% 올랐으면 무증을 한 상태에서 10%가 오르면 내 계좌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50%가 아니고 마이너스 40%가 찍혀 있을 거라고. 그런데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못 팔아. 그리고 그 주가 무증한 주식이 들어올 때 가격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는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어떻게 많이 얘기를 하냐면 일단 무상증자가 됐다. 그럼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저는 절반 이상을 좀 팔아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마이너스권에서 어떻게 팔아? 나중에 들어온다니까. 나중에 들어오니까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무상증자는 사실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다.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쓰는 방법이 이 유상증자 아니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또 아니면은 대주주가 주담보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런 일로 이제 자금을 이제 끌어들이죠. 그런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던가 이런 것들은요 not bad, 괜찮아. 왜냐하면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 사채라는 게 회사에서 우리나라가 국채를 발행하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사들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AAA 등급, B 플러스 등급. 그래서 정크 등급부터는 회사채 발행이 아예 안 된다. 지금 이제 잠깐 지나가는 얘기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정크 등급이다. 이건 매우 위험한 거다라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시 이제 유상증자로 돌아가게 되면 유상증자의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삼자 배정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주 배정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신규 발행이 하나가 있다. 다 이해하시겠어요? 다 요거 삼자배 유상증자의 종류 세 가지 이해하셨죠?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이 세 가지 유상증자는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유상증자는 거의 대부분 악재다. 단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삼자 배정 유증이다. 삼자 배정 유증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삼자 배정이 뭐냐면 한 사람을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걔한테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주가가 날아갔던 게 여러분들 그 JYP 엔터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JYP 엔터? 그 JYP 엔터가 말 그대로 JYP예요. 예전에 JYP 엔터가 박진영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했어요. 박진영을 상대로. 박진영이 그 박진영이 JYP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주주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회사가 예전에 그 회사 뭐지? 우리 MP3 회사 하나 있었잖아요. 그 회사 이름 뭐더라? MP3 플레이어 회사 되게 아이리버. 이렇게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나. 아이리버가 예전에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누구로 했냐면 SK로 아마 했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즉 회사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삼자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은 투자 목적일 수도 있고,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아이리버야, 아이리버. 코인이 아니고 아이리버라고. 아이리버가 SK로 넘어가면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가가 막 100% 넘게 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유상증자가 떴다 이러면 일단 이거 약간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삼자배정 유상증자다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된다? 누구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해야 하느냐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주주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좀 진짜 지금 현재 있는 회사보다 좀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라던가 이런 회사가 되면은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다. 그런데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아니고 주주대상 증자가 있어요. 주주대상. 그러면 왜 유상증자를 악재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악재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유상증자를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첫 번째 살펴보셔야 되느냐? 첫 번째가 얘네가 왜 유상증자를 하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 유상증자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상증자의 목적이 예를 들자면 운영자금이다. 운영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이런 것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뭐 공장에 설비를 산다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운영자금보다는 공장의 설비 투자가 훨씬 더 뭐 좀 나은 내용이겠죠. 그런데 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냐면, 지금 현재의 주가가 보세요. 지금 현재의 주가가 5,000원이야. 예를 들자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가지고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 주에 5,000원씩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상증자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유상증자를 안 받겠지. 왜냐면은 그냥 주식을 사고 말지 왜 유상증자를 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뭐 블록딜이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블록딜? 근데 유상증자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나중에 저걸 한 다음에 그 금액이 나중에 정해져요. 근데 이제 할인율이라는 게 있다고. 할인율. 유상증자의 할인율.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말한 5,000원짜리 주식에 저 사람이 한 20억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뭐 발행대금이 있죠. 유상증자를 하는 대금이 있죠. 뭐 한 20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본금 대비 뭐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주식이 발행되는 거잖아. 그럼 주식이 발행되면 그만큼 할인된 주식이 들어와서 희석이 되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평단가가 내려간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한 10%까지 10%까지 저걸 한다. 뭐냐면 할인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 주식을 들고 있는데 얘가 유상증자를 한 거야. 근데 금액이 딱 정해지지가 않아요. 보통 뭐 한 주당 얼마를 뭐 배정한다, 한 주당 뭐 0.3주를 배정한다, 뭐 이게 이제 주주한테 먼저 권리를 줘요. 주주한테 권리를 주죠. 그러면 이 돈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미래를 보거나 좀 회사의 내용이 괜찮아지겠다, 아까 내가 얘기한 지금 현재 당장은 돈이 없어도 이게 무슨 설비를 투자한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거다 라고 하는 분은 유상증자 신청일까지 증자대금을 납입하면 돼요. 그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 내가 뭐 한 1,0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풀매수를 때린 거예요. 1,000만원씩 다 샀어. 그런데 유상증자를 받으라고 해. 근데 유상증자 받을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 권리를 따로 매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주공님, 저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돈이 없어요. 적금을 깨야 되나요? 아니면 돈을 빌려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그 권리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리락. 유상증자를 받으면은 그 권리락이라는 게, 락이 이게 떨어질 락이에요. 권리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권리락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없으면은 내가 유상증자를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차이 정도뿐이지, 아예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유상증자 권리락의 권리까지 내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회사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이 유상증자들이 돈이 많은 회사들은 잘 안 해요. 돈이 많은 회사들은 잘 안 한다고. 왜냐면 사채를 발행해도 되니까. 유상증자라는 것은 그 주주들한테 그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 사채는 기간이 좀 돈을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신용이 되면 내가 빌릴 수 있는 거지. 사채는. 그런데 이 유상증자는 그것도 안 될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유상증자는 돈이 있는 대기업들은 잘 안 한다. 대기업들은 오히려 사채를 발행을 한다. 이 유상증자가 나오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돈이 없거나 뭐 자본잔식이 일어나거나 막 매출이 떨어지거나 이런 회사들이 이 유상증자를 한다. 근데 이게 오늘 저한테 물어본 게, 혹시 오늘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이 유상증자 했어요? 제가 그 뉴스를 확인을 못했는데 얼핏 보기도 본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셨나? 혹시 한진칼이나 그 대한항공이 이 유상증자 이슈가 있나요? 있나요? 뭐 없나요? 내가 멈춰볼까?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 한진칼이라던가 대한항공이 오늘 유상증자에 어떤 이슈가 있나요? HLB? 먼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못 드려요. 그럼 대한항공이 유상증자였나 보다.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했나 보네. 맞아요?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얼마? 1조? 1조? 유상증자를 1조 했다고요? 누가? 누가 유상증자를 1조나 했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일 것 같은데? 아까 뭐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대한항공? 아이고 별로 안 좋네요. 대한항공 시간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대한항공 시간회 대한항공 오늘 떨어졌죠? 떨어졌을 것 같은데? 운전 중이라 볼 수가 없네. 대한항공 오늘 하락률 좀 알려주실래요? 대한항공 하락률하고 대한항공 시간외 신호에 걸리면 내가 봐야겠다. 5천억에서 1조 유상증자를 하겠다 대한항공이.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지 지금.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없나 보네요. 3자 배정. 그러니까 왜냐면 한진칼이 지금요. 이거는 한진칼이 오늘 좀 떨어진 것 같네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한진칼은 정상은 아니죠. 한진칼이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갔었나? 막 이랬죠. 행동주의 펀드가 일단 싸움에 불을 붙였고 경방이 이 M&A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시간에는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시간에는 이 대한항공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은 한진칼하고 대한항공이 따로 갈 수가 없어요. 한진칼이 지주회사인데 한진칼이 지주회사잖아요. 대한항공이 지주회사. 근데 대한항공의 매출이 떨어지는데 한진칼이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저는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것이 될 뿐더러 주가는 올랐지만 이게 왜 지금 한진칼의 그 주가가 오르냐면 한진칼의 주가가 왜 오르냐면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40몇 퍼센트 대 40몇 퍼센트더라고요. 그러면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고 대주주 지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유통 물량이 씨가 마른 거죠. 유통 물량이 한진칼 마이너스 26% 갔네. 어우, 한진칼이 마이너스 26% 갔네요. 진짜 내가 한진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참 사면 안 된다고 내가 톡방에만 시간에도 마이너스 1%대. 그래요? 이거 안 좋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몰라. 일단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진칼 대한항공 다 없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주 뭐 이런 거 지금 별로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말씀 또 여러 번 드렸고 한진칼과 어떻게 유상증자 오늘 얘기를 했는데 메디톡스 뜬금포가 아닌데요. 메디톡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뭐가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메디톡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악재 뉴스 있어요. 메디톡스 악재 뉴스 있어요. 오늘 유상증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나오면 이건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근데 지금 한진칼이 대한항공보다 더 빠진 이유는 대한항공이 지금 유상증자 한다고 했는데 한진칼이 더 빠지는 이유는요. 한진칼의 주가가 거품이라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으로 오른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가격은 올랐는데 가치는 그만큼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오늘 그 뭐 미국의 사우스웨스트인가? 항공기 22대 팔기로 했잖아요. 항공기 22대 팔고 리스로 하기로 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전당포에 맡기는 거지. 전당포에 쉽게 표현하면 전당포에 맡기는 거지. 비행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팔고 그거를 다시 내가 리스로 쓰겠다.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오히려 항공업계가 잘 되면요, 항공업계들이 리스를 쓰지 않고 비행기를 사요. 왜냐면 그 비용이 더 싸니까. 근데 그걸 리스로 쓰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이제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내 집이야. 자가주택이야. 자가주택인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집을 판 다음에 내가 그 집에 월세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유상증자 얘기했는데, 한진칼과 대한항공,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머리 아프시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사실 때는요, 꼭 재무도 살펴보시고 사셔야 돼요. 재무를 살펴보지 않고 차트만 아니면 수급만 살펴보시고 사시게 되면, 잘못하면 이렇게 큰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영국 시장, 독일 시장, 프랑스 시장, 이탈리아 시장이 각각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0, 0.11, 0.56, 0.27 이렇게 혼조세로 시작이 됐네요. 메디톡스가 아마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네이버에 쳐도 뭐 나와요. 어떤 그 정의는 나올 텐데, 이게 이제 학문과 실전 투자의 좀 차이라고. 학문과 실전 투자. 그래서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이렇게 되면, 아니, 주식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수익을 내는 구조면, 아니,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그러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쪽에 나온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이게 이제 어떤 이론과 어떤 실전의 이런 차이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가 3자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주주배정 증자가 있고 일반증자가 있다. 거기에서 유상증자를 내가 맞았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이 자금의 용도가 어떤 거냐. 그래서 운영자금이다. 보통 운영자금이 많은데, 운영자금이라고 하면 이건 별로 썩 좋지 않은 거다. 그리고 뭐 설비라던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괜찮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내가 돈이 없어서 풀매수해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권리락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팔 수 있는 기간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대부분이 되도록이면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맞지 않는 것이 좋다. 예전에 CJ인가? 제 기억에 CJ인가 LG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도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그 회사들은 그래도 대기업이었고 괜찮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CJ ENM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CJ ENM이었던 것 같아요. CJ가 ENM으로 분사하면서 주가가 밑으로 미친 듯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회복하는 기간이 제 기억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이 움직임은 별로 좋지 않다. 왜냐? 원래 한진칼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얘네들이 경영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정상화를 시켜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주주들을 설득해서 한진칼 지분 경쟁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지금 경영을 잘해도 세계적으로 이 이런 업계가 어려운데 이게 이제 오히려 빠져나오지 못할 상황으로까지 이게 지금 현재 치닫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 상한가 같은 것들을 보고 뛰어들었던, 제가 이제 불개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불개미들이 손해를 보면서 파국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겁쟁이 투자자가 되면 여러분들 오래 살아남고요. 오래 살아남다 보면 기회가 여러 번 옵니다. 꼭 막 이렇게 빠른 종목들을 찾아서 따라가지 않아도 내가 저가의 그 종목들 줍줍하고 기다리면,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어느샌가 신압으로 싹시 트고요. 이게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 일단 땅 위로 올라오면 쑥쑥 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대나무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5년인가 그렇대요. 5년인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등주 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황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오늘 어떤 분은 이렇게 시장이 좀 떨어지니까 이 시장이 너무 올라서 내가 못 샀는데 시장이 올라서 걱정이었는데 다시 조정이 오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정이다, 좀 올랐다고 해서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좋은 컨텐츠였다고 생각되시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미 여기 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봐주시고, 아래에 있는 그 투네이션이라는 것으로 주식공무원에게 어떤 후원도 가능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좀 더 좋은 시장에서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777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마도 강동원님 메디톡스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 악재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아까 봤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